오요한나 씨에 대한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이 커지는 것에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6년생이니까 저희 막내 자식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정말 명복을 빌고 7달이 됐으니까 아마 어머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심경은 좀 정리가 되시는 것 다행이고 어머님께 안 여쭤보고 외삼촌한테 여쭤볼게요. 그 9월달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알려진 것은 1월 초, 넉 달 후죠. 근데 부고도 부엄도 없었고 이렇게 당시 그러니까 적어도 9월달 일 나고 나서 1월달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외삼촌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MBC에 대해서 소송만 냈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커지길 바라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뭐였죠? 아니 어머니께서 혹시 답변할 좀 하시고 짧게 좀 해주세요. 이제 죽은 내용이 이게 혼자 본인의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이제 우울증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울증은 MBC 입사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중증 정도 에피소드라고 해서 그 병명을 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도 오래 가지고 있었고 우울의 정도가 9월, 8월에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목숨을 혼자 해보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황이 없었고 당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생각을 못하셨을 해석이 되고 박 본부장님. 네. 문제가 됐던 거 1월 27일 날 그러니까 첫 보도가 우리 요한나의 일기가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MBC의 첫 입장문 가운데 이 구절 마치 무슨 기회로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대 준동 이 입장문의 작성 주체가 누구죠? 누가 MBC 명의로 발표됐습니까? 대표이사 명의로 어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장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장문이라는 게 공식이지 그럼 뭐 비공식 아니요, 입장문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그 기사가 고 오요한나 씨 관련한 알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채널 지금 작성자는 조사가 됐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사 입장문이라 하면 MBC 입장문을 트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조사가 됐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경우 기자들에 대해서 MBC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프레스 릴리즈를 할 때는 이게 홍보실입니까? 대협력국입니까? 대외협력팀입니다. 대협력팀. 왜 조사가 안 된? 왜 안 됐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게 언제죠? 진상조사위 구성은 저희가 2월 초에 구성이 됐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했어요? 외부 위원 2분을 위촉을 하고 또 내부에서 조사를 도와줄 위원 2명 해서 얼마까지 조사했어요? 언제까지? 4월 초까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족들은 조사에 불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명이라는 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MBC 내부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니까 이 보고를 박문진에는 구두 보고만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4월 8일 날 박문진 이사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와 사장님과 기획본부장님 세 분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저와 기획본부장이 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잠깐 우리 변호사님 저 변호인님 전 변호사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유족회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거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이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요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왜? 차후에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같이 하겠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후에 저희가 요청할지를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본부장, 이게 지금 보도국의 과학기상팀 소속이죠. 현재 다들 전부 다 맞습니까? 이게 기상팀 소속입니다. 그럼 기상팀 위에 무슨 또 부가 있나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취재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국 직속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근태 관리 그러니까 누구는 뉴스 데스크에 오늘 뉴스 해설하고 날씨 해설하고 투데이 아침은 네가 나가라는 누가 결정했죠? 배치를. 뉴스가 많이 있지만 주요 뉴스인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만 편집팀에서 이제 의논을 해서 어느 분이 출연을 해줬으면 나머지는? 좋겠다. 나머지는 기상캐스터 분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다 맡겨놓으니까 이 프리랜서들끼리 그 나는 자꾸 이야기 안 되니까 근데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처리 지침이라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상팀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적어도 20대의 젊은 여성들끼리의 오가는 대화 이런 전혀 캐치가 안 됐나요? 심지어는 여러 차례 자해 내지는 그 자살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셨다는데 그런 게 한 번도 보고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인력 관리. 저 잠깐만요. 지금 신성범 의원이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붙인 거. 그거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무슨 말을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그건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이요. 맨 밑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건 여기서 지금 네. 그거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다시 들어갈게요. 젊은 여성 기상 테스트기에 이런 단톡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공항역에 독도통신으로 조직안에서 소문이 날 텐데 왜 한 번도 해당 우리 오연나 씨가 녹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이 문제가 공개화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이 사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됐어요? 네네.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론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없지만 오요한나 씨가 입사한 이후부터 그 기상캐스터들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순서대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언사들이 오갔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